수능 특강 분석 설명.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샘플 컨텍스트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엑서사이즈 1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항 번호를 이야기하는 거고, 색깔별 의미는 뭐 검은 색깔의 강조는 일반 내용보다 중요하다 체크하는 거, 그리고 초록 색깔, 보통 내용 글감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초록 색깔 같은 경우는 중심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중심 내용이랑 본문 키워드가 되겠고,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내용상 중요할 경우에,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내용, 핵심,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어법상 중요한 거, 그리고 파란색보다 더 짙은 경우나 더 중요한 경우가 이제 분홍 색깔이 되겠고, 분홍 색깔 같은 경우가 문장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해석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나오면 틀릴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중심 내용이거나 출제 빈도가 높은 거.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치사나 아니면 접속사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민트 색깔 같은 경우는 동사 패턴,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동사 패턴일 경우에는 민트 색깔로 체크해놨다. 예를 들어서 민트 색깔 같은 경우는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find the 형용사, 투부정사, 뭐 turn A into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밑줄 같은 경우는 병렬 구조 관계일 경우에 서로 병렬 구조가 되는 경우가 밑줄 쳐져 있는 경우고, 그리고 어떤 한 글감에 대해서 추가적인 강조, 아니면은 뭐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에 빈칸에 해당했던 부분, 아니면 문법 같은 경우에도 문법을 다뤄줬던 부분, 이런 데서 강조할 때는 추가적인 강조가 일어난다. 그리고 가로 같은 경우가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꺽쇠로 있는 이 괄호 플러스 색깔 같은 경우는 가로 전체가 중요하고서 서술형 문제가 나올 경우에 대체적으로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문장의 해석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문법이 어렵거나, 문장 구조 복잡하거나, 이럴 경우에 가로가 묶여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색의 속성 같은 경우가 문법이나 내용을 나타난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가로도 있지. 이런 가로. 이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문장 구조가 복잡할 경우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나 부사 수식 관계일 경우에 그리고 해석상 편의상에 많이 가로를 사용한다. 이건 뭐 기본적인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이 고등학교 3학년 커리큘럼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주도 학습이고, 늘 언제나 해왔듯이 학생들이 글에 대한 이해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하면서 내가 기억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뭐 수능을 대비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통해서 스스로 정리하는 공간이 자기주도 학습란이고, 첫 번째 서머리, 그 다음에 셀프 피드백, 그리고 뭐 티처스 커멘트는 없는 거고, 바이소시에이션, 자기 적용이나 선생님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어프로치,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여기가 자기주도 학습란이 여기 칸이랑 그리고 여기 다음이 이렇게 칸이 되겠고, 자기주도 학습란에는 이제 첫 번째 내용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서머리가 되는 거지. 그 서머리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내용 요약을 하는 방식.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 유형의 주제, 제목, 주장 이런 거랑 관련돼 가지고 목적 이런 거에 대한 유형의 대비를 위해서 내용 요약을 하는 건데, 내용 요약하는 방식은 우리가 빈칸 추론을 대비해서도 서술형 나열 방식이 있고, 한 문장으로 방식하는 경우 있고, 단어 기술을 하는 방식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제 같은 경우는 한 세네 단어가 이렇게 조합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 한 문장으로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도 있잖아. 그리고 빈칸 추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서술형 방식으로 먼저 주저주저 쓰는 방식도 좋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문장을 요약하는 방식, 그리고 그거를 단어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 내용 요약은. 그리고 흐름 파악 같은 경우는 순서랑 무관한 문장, 삽입 같은 유형 대비가 괜찮겠고, 흐름 파악 같은 경우는 다음에 여기 같이 이제 전개 방식이나 단락구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해보던지 아니면 선생님이 체크해놓은 거를 확인해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서머리 같은 경우에 흐름,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하면 되겠고,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핵심 문장이 뭐고 반복어구를 체크해 본다거나 paraphrasing 분석, 즉 앞에서는 사용했던 단어가 다른 단어로 문장화되거나 아니면은 유의어가 반의어로 이동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적인 방식을 조금 채택하면 좋겠다. 이런 방식 같은 경우 선생님이 각 유닛의 엑서사이즈 1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엑서사이즈 1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더 분석이 되어 있지. 엑서사이즈 2보다는 엑서사이즈 1 같은 경우가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페어프레이징 방식을 좀 더 채택해가지고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셀프 피드백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이고, 첫 번째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어를 몰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거에 대한 아니면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문법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서 직면했던 것들 혹은 미해결됐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풀고서 분석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적어보는 것, 꼭 기록을 해야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법을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문제는 첫 번째 한 번 문제풀이 방식일 때가 가장 큰 핵심인 건데, 첫 번째 내가 그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제를 봤을 때 모르면 모르는 거다. 뭐 나중에 뭐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고 시간이 넉넉하게 되는 것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첫 번째 셀프 피드백 방식에서는 문제풀이 시간은 꼭 기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내 현 수준에서 이해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맞췄는지에 대한 내 자기 0점 수준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방식을 기록을 꼭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각 문제를 풀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혹시 글감을 읽으면서 내가 이미지화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식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이 말이지. 무조건 양으로 풀 수 있는 거는 80점대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85점부터 1등급까지는 분명하게 의식적 초점을 통해서 문제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제, 여기에는 주제를 다루겠고, 이거는 주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뭐 저기 수능특강 뒤에 있는 소재를 뺏길 수도 있고, 선생님이 소재가 정말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은 내 나름대로 생각을 적어서 정리할 거고, 그리고 출제 예상 분석 같은 경우는 늘 하던 방식에서 공개가 되는 거고, 전개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한편으로 주관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맛에 맞게 좀 바꿔도 좋다.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단어의 양이 너무 증폭되고 그러다 보니까, 증폭되는 건 분명하고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를 새로운 문장에서 새로운 환경, 맥락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선생님이 각 단어들을 갖고 있는 그 어근들을 파악해가지고, 포텐셜은 파워라는 단어, 즉 잠재성 갖고 있는 뭔가 힘이 있다는 뜻이고, undergraduate 같은 경우는 under에서 밑에서부터 grade 점점점 단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step go라는 뜻의 학부생인 거고, candidate 같은 경우는 후보 지원자 응시자인데 얘네들 공통적인 특징은 하얀 색깔 가운을 입고 있다는 뜻.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아니면 변호사들, 뭐 판사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 시대, 영국의 중세 시대 때 그들이 입고 있는 하얀색 제복에서 이제 기원됐다는 어근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단어를 좀 추론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셀프 다이렉티드 스터디에서는 다음에 어프로치, 접근법, 나는 다음 글감을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좀 의식적으로 접근하길 바라는 거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뭐 순서대로 풀었는지, 아니면 두 문장 읽고서 뒤에 문장 풀고서 풀었는지, 이런 다양한 자기만의 풀이 방식들을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수능 대비랑 관련돼서 연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자기 상황에 적용하거나 선생님이 던져지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서 내가 이 글감과 나의 정보를 일치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 말이지. 즉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는 정보의 빈 공간을 여기 있는 정보를 통해서 채워넣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더함으로써 내가 이 좀 더 풍부한 지식을 함양할 수도 있고 자기 상황에 적용해서 기억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지식을 키우는데도 좋겠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이건 적어둔 거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러한 이전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2등급인 학생이 1등급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문제 양을 늘린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뭐 4등급인 학생이 2등급을 올릴 때는 기본적인 양을 수반하고 단어에 대한 학습법도 필요하겠지만 부가적으로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신만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그 방식은 그 전보다, 즉 자기가 늘 했던 방식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분석적이어야 되는 거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이 말이지. 단기적으로 수능이 핵심이지만 어찌 보면은 인생에서도
같은 것처럼 자기가 책을 읽고 자기한테 적용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이런 방식과 똑같다.